가축 사육 절대 금지 지역에 축사 건축 허가가 나 논란입니다. 지자체 조례의 단서 조항에 근거한 것이지만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미복귀 관련된 고발 사건 접수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인지한다면 고발과 상관없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 조작 등으로 2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가축 사육 절대 금지 지역에 어찌된 일인지 축사 건축 허가가 나 논란입니다. 지자체 조례의 단서 조항에 근거한 건데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뼈대를 세우다 멈춰버린 정읍의 한 돼지우리 공사 현장입니다. 악취, 소음과 같은 피해를 우려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마을에 있던 축사가 이곳으로 옮겨 짓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건너편 마을과 가까워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지역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심지어 가축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육을 절대 금지한 지역인데도 관할 시청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가축 사용 제한 구역이 그 농림 그 진흥 구역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농림부에서 이게 허가 조건을 해줬다는 것이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받은 축사의 경우는 축사 현대화 등을 위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개정을 통해 본래 축사가 있던 자리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인근 부지라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보니 논란입니다.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세대주 6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관련법 검토를 했을 때는 이제 모든 게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상 절대 금지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순점을 지적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절대금지 지역 설정 이전에 존재하는 구축사를 현대화하는 목적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축을 넘어서 절대금지 구역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없었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신중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조례 입법자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잘못된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축사 이전 신축 소식에 지자체에 하소연도 해봤지만 소용없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주민들. 축사 이전에 근거가 된 단서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김관혁 전북특별도지사는 5일 간담회를 열고 전북대학교 병원 등 도내 종합병원 대표 13명에게 현장 상황을 듣고 비상진료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주로 중증하고 응급 환자 위주로 돌볼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내원 환자를 적극적으로 좀 진료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경찰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미복귀 관련된 고발 사건 접수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장에서 전공의 집단 사퇴 관련 사안이 장기화되고 단기간에 많은 고발장이 들어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아직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없다며 의료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인지한다면 고발과 상관없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2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4명, 8건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총선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의대생 정원을 현재보다 2배인 186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원광대는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때 현재 정원 93명에서 57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이보다 많은 93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이 같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원광대 A의과대학장을 비롯한 의과대 교수 5명이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보육시설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뒤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흉물로 남게 되는 폐원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전 문을 닫은 부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웠을 화분의 식물도 다 말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 문을 닫은 이유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취학 아동들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이런 폐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폐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역시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공간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을 닫은 어린이집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동네 살인 지가 지금 딱 만 50년 됐습니다. 보수 어린이집이라 갖고 다니다가 보수 초등학교를 갔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교 비슷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요. 저출산 여파에 앞으로 4년 뒤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1.4%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9,171곳에서 2022년 39,923곳으로 21.1%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은 2018년 9,021곳에서 2022년 8,562곳으로 줄었는데 이 추세라면 2028년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0% 이상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은 후 지역에 방치된 보육시설도 골칫거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감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총선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준병 예비후보는 5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경제의 회생 등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진강 치수 이수 보강과 관리 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서해안 철도 건설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안 철도 건설 계획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북도와의 공동 용역을 추진하면서 에타 면제를 받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두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 선거구 출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권희철 전북대 특임 교수가 유성엽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권 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 나서지 못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대신할 수 있는 후보가 유성엽 예비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권희철 교수뿐만 아니라 정읍고창 선거구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유재석 예비 후보와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유성엽 예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남원시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로부터 공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의회 민주당 소속인 오창숙, 이숙자 의원은 5일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출마한 박희승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정치 그만하실 겁니까? 라는 문자를 보내 겁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며 중앙당의 합당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근본인 인구 문제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4년 뒤에 있을 23대 총선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적정 의석수가 8.7명인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단순 인구가 아닌 유권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도 설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법안의 통과가 녹록지 않은 데다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북 의석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북의 인구 유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설상가상 전북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선거철에마저 인구 대책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전북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희년의료공제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지역보건소와 협력병원 진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262명을 대상으로 희년의료공제회 단체 가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수술비나 입원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 의료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모교에 노트북과 도서 등 8,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한 사업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읍태인중학교는 이원 네트워크스 서방원 대표가 본교 2024학년도 입학생에게 노트북 45대와 도서 100권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서방원 대표는 농촌학교 학생들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